어, 저희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왜?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언제까지 해요? 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2021년도 들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우리 A반 어체 1강이었는데 벌써 이제 4월이 됐어요. 네. 생각해보면은 그 부부장님께서 그 새해 그 다짐 리스트를 썼을 때 두 번째 어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사실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전달된 내용들이 괜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잠을 안 잔 것 같아서 지금 3일째 어저께도 제가 여기 11시 반에 닫고 갔거든요. 제가 어저께 혹시 강의 들으셨어요? 네. 아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뭐 봤으니까. 근데 그 온라인은 제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거기 누가 들어왔고 몇 명이 했고 뭐 이렇게 그걸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저께 들으신 분? 다 들으셨구나. 어렵죠? 그죠? 어렵죠? 저는 어저께 멀티종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그저께 멀티종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그 뭐냐면 미친 새끼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거진 그 자료들 만들고 연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뭐 언제 제가 시작했어요, 연구? 그게 구정 때 최선 단장님한테 인사 받다가 최선 단장님이 연구해봐 했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거 이제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완성시킨 거고, 그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일본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린 내용이에요. 그거 제 PT 본부장님한테 받으셨죠? 제가 비반에서는 얘기했는데 비반에서 어떻게 하다가 다시 그 멀치종으로 가가지고 거기 진도를 좀 못 뺐어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신입분들, 그러니까 24차월 미만 분들은 본인이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시니어님들하고 조인업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사기꾼 되기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FC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들 이해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은 그냥 이해하시겠지만 멀티종 팔면 누가 이익이에요? 멀티종 팔면 누가 이익이에요? 박연선아님 누가 이익일까요? 서로가 이득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가 이득. 고객이 이득이에요. 고객이 이득이니까 파셔도 돼요. 근데 고객이 이득이면서 누구 이득이에요? FC 좋아지죠? 그죠? FC 좋아지면 누가 좋아져요? 본부장님이요. 그렇죠. 팀도 좋아지고 지점도 좋아지고 본부장님도 좋아지고. 사실 회사가 좋아지고 이런 건 별로 좀 관심은 없어요. 근데 멀티종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에서 녹화 뜨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거 공유해 주시면 자꾸 그것도 반복해서, 그건 어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20날은 컨벤션 시장이 있고 21일날 또 대치에서 온라인 또 있습니다.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딱 3번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좀 안 되시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이제 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재무 상담 어떻게 하는지. 거기 안에 내용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멀티종 하나 있으면 돼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자 답이 글로 가더라고요. 멀티종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멀티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떨어져서 그런가?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지금. 그저께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찍 퇴근해요. 왜냐면은 제가 집에 다육이가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을 깨보면 거기 안에 이제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 분갈이를 하려면은 거의 한나절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일찍 퇴근할 생각이 좀 기쁩니다. 맨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꽃 구경 가요. 저기 서산에 절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반차, 내일 쉽니다. 토요일 쉬는 게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4년 만에 쉬어요, 토요일.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다 휴가 보내놨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거 마지막까지 잘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자, 401K부터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401K 말씀드렸습니다. 자, 401K 영상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제가 이 주제 강의를 만든 게 2019년 초였을 거예요. 근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제 뉴스 기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밀리니언 달러에 대한 미국의 이 파이어 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파이어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빨리 은퇴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한국인들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45세에 은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저축을 시작했다. 뭐 골자리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뭐였다고요? 욜로죠. 욜로가 뭐예요? 내일은 없다, 오늘을 즐기자, 뭐 이런 거죠. 자, 미국의 401K는 한국의 퇴직연금하고 같은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100만 달러를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어저께 강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연 미국의 401K는 어떻게 100만 달러를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401K의 계정과 대한민국에 있는 퇴직연금의 계좌는 근로자들이 넣는 돈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 미국의 401K는 매칭 프로그램인데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내가 얼마를 내면 회사에서 얼마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그냥 내 연봉의 12분의 1, 즉 월급 한 번을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내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달라요. 그래서 회사가 지원해주는 맥시멈 프로그램, 맥시멈 매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 들어가고 20만 원이 들어가고 50만 원이 들어가건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뭘 하는기 때문에 이 100만 달러가 됐냐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401K에다가 100만 달러를 넣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 퇴직연금 계좌는 뭘 사용한 거냐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쓴 거예요. 그냥 401K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근로를 했어요. 근로를 하면 월급이 나오면 원천지수로 401K가 빠져요. 설정해 놓은 것 부분만큼. 그러면 강제적으로 제가 굿바이까지 했었죠, 우리. 그죠? 굿바이를 하죠. 근데 굿바이를 하는데 미국의 401K는 S&P 500이라는 인덱스 지수를 굿바이를 한 거고 우리나라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의 굿바이는 뭘 했던 거예요? 금리. 그 방향의 1도가 이 어마무시한 차이를 남긴 거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넣었고 그 사람들도 무슨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돈을 넣었고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근로하고 돈을 넣은 거야. 차이점은 단 하나, 뭐? 걔네는 주식을 샀고 우리는 은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금리를 샀고
그래서 그 1%가 72년이 되어도 2배가 되지 않는 거고, 쟤네들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몇 배가 됐다고요? 왜 어저께 강의 안 들었어요? 어저께 신동 아파트가 1990년에 2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22억. 그래 22억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그 다음이 어려웠구나. 지금 장표가 없는데. S&P 500 인덱스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 아래 네모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990년. 그때 S&P 500 인덱스 지수가 339포인트. 자, 코스피가 지금 얼마예요? 자, 우선 30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3000 뒤에 단위를 뭘 붙여요? 포인트죠? 3000 포인트?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3000 포인트가? 이걸 모르시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3층인가요? 4층인가요? 그 3000 포인트가 뭐예요? 그 3000 포인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 무슨 가치? 우리나라 200개 위에 갑자기 왜 코스피 200으로 가요? 코스피, 죄송합니다. 아니 질문은 코스피 지수 3000 포인트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고.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총액이 3000 포인트예요? 시가총액 조금씩 비슷해지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평균값이 3,000원이라고. 평균값. 한 주를 살려면 3,000원 주고 살 수 있다고. 지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981년에 코스피 지수라는 게 100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100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기업들을 주식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 주식의 가격을 평균값을 100을 놓고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각 종목마다의 주가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평균값이 3,000원이라고요. 3,000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지수가 미국 S&P 500이 일로 바꾸면 안 되는데 지금 S&P 500이 1990년에 몇 포인트였다고요? 339포인트였다고. 그죠? 그게 2021년도 지금 몇 포인트라고요? 4000포인트라고. 그래서 몇 배 했다고? 그것도 이제 11배, 12배 된 거예요, 지금. 즉, 401K에 들어갔던 돈들이 그 근로자들이 몽선 어떤 특별한 재테크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죠, 일로. 그죠? 누구는 지금 공사장으로 가 있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는 방향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퇴직금 1억 2천, 1억 5천 받고 퇴직하고 얘네들은 12억, 15억 갖고서 지금 퇴직하는 거.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멀티점에서도 뭐 얘기한 거예요? 그거 사라, S&P 500. 그죠? 자, 한국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의료보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실히 온라인이 좀 떨어져요. 어저께 제가 온라인으로 해갖고 지금 좀 그런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료보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네? 네, 들어간다. 왜? 세대 저격 상품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어저께 결론은 뭐였어요? 1년에 400만원씩 의료보험 내야 된다. 안 내던 사람이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재앙이다. 원래 내던 사람이 내면은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죠? 네. 한국 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퇴직연금 수익
좋아요? 네, 안 좋죠. 이유는 왜? 자, 퇴직연금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삼성증권에 들어가서 연금 파트에 들어가면 그 밑에 카테고리가 퇴직연금 상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봤던 펀드 라인업들이 쭉 나온다. 그럼 이제 그 펀드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차피 우리 7월 달에 신라이프 들면 다 해야 돼요. 지금 어저께 공문 떴던데 각 지점마다 한두 명씩, 슈퍼는 2명이죠. 그죠, 2명이죠. 2명 퇴직연금 이제 그 시험 보는 거 11만원 지원해주고 달성하면 11만원 지원해주고 이게 우리 이렇게 많은 2명밖에 안 해줘? 회사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FC닷컴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렌지라이프는 퇴직연금 사업자예요? 아니죠. 원래 사업주였는데 뺀 거예요. 왜 뺐는지는 뭐 너무 길어서 얘기 안 드릴 건데 중요한 건 퇴직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혹시 아시는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시면 대표님한테 퇴직연금 우리 걸로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퇴직연금은.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퇴직연금 300명 정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규모의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 200~300명의 회사를 한 20개 정도 하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우리 들어오면 제가 돌렸을 때 한 죽을 때까지 1000만원씩은 나와요. 놀라셨죠? 한 300명 정도 기업 20개만 제가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1000만원 나와요. 근데 퇴직연금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개에서 하면 그냥 시험시험 2주에 한 번 그 회사 가서 교육하면 되죠. 제 꿈이 그거예요. 지방 가서 농사 짓면서 한 2주에 한 번씩 정장 입고 그 회사 가서 교육하고 1시간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대박이죠.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거 하면 대한민국 퇴직연금은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대표자가 쉽게 말해서 신한은행 퇴직연금 기업 영업팀 김대리를 만나요. 계속 찾아와서 명함 주고 술 한잔 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그럼 김대리가 만납니다. 그래 한잔 합시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줄 사주고 퇴직연금 저희 쪽에 알았어요. 술 취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명, 300명의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순간적으로 신한은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사업주 대표가 사인했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퇴직연금이 세팅이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P 500으로 들어가느냐 금리로 들어가느냐 이게 인생을 바꾸는데 1억 5천이냐 15억이냐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봐봐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기업 영업팀에 있는 김대리가 남간호 대리한테 저처럼 설명을 해줄까요? 아니요. 브로셔 하나 던지고 저희가 5일 뒤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보통 이제 제 고객들이나 제가 가리키는 친구들 보면은 쌤 저희 이런 거 왔어요 하고서 저한테 이제 갖고 오죠. 그럼 이제 저는 한 1분도 안 봐요. 원래 다 아니까 이렇게 찍어줘요. 니네 회사 지금 분위기 어때? 그러면 다 그거 들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근로자의 주변에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지훈 FC님한테 최지훈 FC 고객님이 저희 퇴직연금 이거 들었는데 좀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이제 김대리가 옵니다. 남광 대리님 결정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정적인 토마토 저축은행 2.5%짜리 금융상품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안정적이죠. 이거 원금 손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 들어가 있어요. 30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선배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퇴직연금 열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 자 원래 이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갖고 있답니다.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원래 미래에셋생명걸 갖고 있어 퇴직연금을. 신한라이프 거 퇴직연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50개 가입해도 돼요. 제가 이랜드 들어갔는데 걔네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퇴직연금 들고 이랜드 들어갔는데 걔네는 11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근로자에게 회사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대한민국 기업 대표의 사업주들은 DC형이 자기한테 유리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냥 퇴직연금은 한 회사만 가입해놓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 없으니까 그럼 된 거야. 즉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건우 대리가 토마토 저축은행 2.5%짜리 가입하든 말든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다 개판인 거죠. 그죠? 그럼 다시 회사 하나 퇴직연금으로 뚫어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운전자 보험 가입한 사람도 내 고객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한 사람 내 고객이에요. 그럼 내가 내 고객한테 전화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죠. 그런 느낌이라고요. 남관우 대리가. 그럼 나 남관우 대리한테 전화하는 거 문제 있어요? 없죠. 나 가만공에 몇 명 만들었어요? 200명. 제가 6개월 작업치잖아요, 그거? 200명 다 공유 만들 수 있어요. 왜? 어차피 토마토 저축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 눈에 보여요, 6개월 만에. 그럼 이제 에스크가 오겠죠. 아, 저 이건 퇴직연금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개인연금 얘기하겠지. 개인연금 얘기하다 뭐 하겠어요? 보험쟁이들. 보험 얘기하겠죠. 보험 얘기하다 뭐 하겠어요? 부모님 얘기하고 동생 얘기하겠죠. 어떤 라인인지 알겠어요? 그냥 퇴직연금 20개 갖고 있는 게 아까 그냥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퇴직연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영업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사님처럼 대표를 만나서 그런 느낌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엔 우리가 아직 좀 어리죠. 좀 젊죠. 그죠? 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 됐고 DC형, 상호페이, 매칭형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700만원 IRP 세제 적격이 400만원 IRP 700만원까지고 얘는 19,500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갈게요. 오늘 원래 할 게 되게 많아서 국민연금으로 되지 않을까 또 얘기해야 되네. 지금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다 매도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 정기성의 교수님 아세요? 지금 국민연금 다 팔고 있는 거? 네. 왜요? 이미 작년이랑 올해 초과 수익률 달성해가지고 네? 뭐라고요? 비중 조절하느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깔끔하네.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걸 SSA인가? 라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비중을 이제 늘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도 하방으로 때려가지고 이걸 왜 여쭤본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린 정보는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매동이 나와요. 매매 동향이라고 해요. 그럼 국민연금이 뭘 많이 샀는지, 국민연금이 뭘 많이 팔았는지 보면 시장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시장에서 하나의 매수 주체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잘못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욕먹는 애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이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자, 결혼 계속 안 하고 있고, 애 안 낳고 있고. 애 안 낳아서 발생하는 문제 어저께 하나 말씀드렸는데 뭐 있었죠?
자식이 있어야지 피부양조를 등록을 할 텐데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만 지역의료보험자로 가고 과세표준이 9억이 넘어가면은 지역의료보험자로 가는데 그냥 애 없으면 무조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간다고요. 그렇죠? 수명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지금 노인만큼 나오고 있고 70세 태국권 하시는 분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장에.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고갈될 것이다. 어저께 그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나? 누구지? 5팀의 GSL 이게야. 그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데 그 질문하더라고요.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방법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가연금은 방법이 2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낸 돈을 운영을 해서 그 재원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 이게 뭐랑 비슷해요? 그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정한 국가들은 정부의 공적 연금도 그걸 시행해요. 즉 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낸 걸 재원을 운영을 해서 그 돈에서 날 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반영해요, 안 해요? 반영하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 오른 만큼 가치를 또 평가해 갖고 준다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거둔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가를 걱정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낸 거를 운영해서 돌려받는 거면 고갈될 리가 없잖아요. 운영값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내 돈이 없어지진 않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면 원래 있던 돈에 새로운 돈을 나눠서 노인들한테 주는 거야. 즉 오늘 낼 사람이 없으면 나눠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을 처음에 제도로 만들 때 그 2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거짓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스타일로 받아서 나눠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미 유럽과 선진국들은 일부 나라 빼고 연금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야, 2021년도에 애를 1명도 안 낳을 거야 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라고.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개혁을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 지금까지 옛날에 1988년도에 만들어서 이미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거를 자기가 떠안겠어요? 내가 썼던 게 아닌데? 만약에 이거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해요. 그 국회의원 박영선 허경영하고 똑같이 1% 이번에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치가 무너진다고.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그게 여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야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1909년 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우리 연금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서 국민연금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그거를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2번째 이유 왜? 우린 연임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벌써 뭐 하세요? 집권 1년 남았어요. 이제 일하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국민연금 개혁하겠습니다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럼 다음 정권은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래 5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애를 안 낳고 세수가 부족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고갈됩니다. 우리 고통을 분담합시다. 300만 원씩 받읍시다.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그 고갈이 되겠지만 그 고갈되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코앞에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 그 사회에 나오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죠. 근데 알면서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근데 누군가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국민연금의 실효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이 잘 살려면 정부가 주는 최소한의 혜택 말고 뭘 가져가야 된다? 최대한의 혜택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죠? 지금 만약에 25살짜리 애가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왔는데 30만원짜리 기본 연금도 없으면 도대체 뭐 어떡하겠다라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연금 한 달에 150만원씩은 해야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오늘 아침에 본부장님께 올려주신 마지막 글귀. 넌 70에 어떨 것 같니? 저 그거 보고 소름 끼쳤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기의 노인들, 지금 그 노인들도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죠.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많습니다. 파산자 4명 중에 1명은 현재 노인입니다. 자, 개인연금 정년 60세, 작년에 40세에 은퇴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업의 근속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연금 이거 어저께 하도 많이 떠들어갖고 이제 못이 바뀌셨을 거예요. 연금저축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연금펀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이미 해놓은 건 어떻게 해요? 이미 해놨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연금저축을 이미 갖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납입중지? 연금저축에 납입중지 있어요? 연금펀드를 바꾸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금펀드는 납입이 의무기간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 연금저축을 해약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깨면 연금보험으로 갈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연금저축을 깨면서 민원이 들어와. 왜?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선 해약환급금이 연금이 도달하지 않았을 거고. 뭐 때문에? 금리형이니까. 금리형이니까 원금이 안 도달됐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 받았던 거 다시 거기다 더 토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냈던 돈의 70%밖에 못 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괜히 내가 덤탱이 쓰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연금 펀드로 계좌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있어야 돼요? 펀드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옮기면 소득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왜? 깨질 않았잖아. 세금은 계속 이연됩니다. 단 보험회사에 있었던 연금저축에 얼마가 연금펀드로 이전이 돼요? 해약환급금. 내가 냈던 돈이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기준에 해약환급금이 연금펀드로 이전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나는 납입을 안 해도 되죠. 이미 납입이니까. 그리고 나서 연금보험으로 갈아타야죠. 그리고 나중에 얘는 어떻게 써요? 이건 연금 개시에도 어차피 지금까지 낸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연금소득세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이제 연금보험에서 물타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자꾸 존리 대표님이 연금펀드 해라, 연금펀드 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연금펀드를 해야 되는 줄 안다. 연금 펀드로 받으면 의료보험 내요, 안 내요? 내요. 이제 이거 여러분 정신교육으로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완전히 하면 안 되는 거나 그렇게 구분 져야 되는 거예요. 상품은 FC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아예 철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 금리 상품으로 해요? 안 돼요. 그죠? 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금리가 하고 싶어도 변액 채권으로 해요, 차라리. 됐어요? 기업공개 IPO 말씀드렸었고, 주식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고, 주식은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배당을 사는 거고, 미래가치를 사는 거고, 굿바이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갖고선 굿바이까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죠? 그렇죠?
자, 이건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동평균선도 있고. 자, 그럼 이거. 자, 이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코스피 치면 이제 이 시가총액 순위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우선 우리는 모두 가격을 먼저 보죠. 가격을 보고 발행 주수를 보는 거예요. 상장 주식 수. 그러면 가격 곱하기 발행 주수를 하면 뭐가 나와요?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단위 무시하고 그냥 원으로 할게요. 읽기 편하게. 얼마라고 적혀있냐면 400만 원이죠. 원으로 하면 좀 이상해요. 명으로 할까요? 400만 명. 그냥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SK하이닉스 지금 얼마래요? 70만 원. 7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40만 원, 40만 원, 39만 원, 30만 원, 30만 원 여기까지 해도 400이 안 돼요. 됐어요? 크기를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봤자 이거 10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 SDS, 카카오, 기아차, LG, 생건,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포스코까지 해봤자 삼성전자 하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을 사는 건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낫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 포지션을 갖고 있고 비중이 크다. 자,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은 좋은 투자처일까요?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전쟁 국가예요. 그럼 대만에서 사지 한국을 왜 사겠어요? 한국은 지금 북한이 아직도 김정은이가 광기를 가지고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나라와 싸우고 있는 나라라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 해상 말고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인이 있는데 투자자예요. 전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고선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한국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되게 위험한 나라예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을 외국 나가서 만나보면 한국은 위험한 나라 아니냐, 거기 괜찮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1988년도 서울올림픽 기억하고.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을 살 바에는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를 사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적인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맞아요? 볼까요? 외국인 비율이 56.23이네요. 즉 동업하는 거라면요, 주식은. 지금 삼성전자와 동업하고 있는 사람의 56%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통업이라면. 사장이 외국, 이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이 외국인 비율로 보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투자를 조금 더 엄청나게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보세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한 대를 팔면 돈을 누가 벌어요? 외국인이 더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노동만 하고 앉아있는 거고, 그 노동으로서 만들어진 매출 영업이익은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공장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름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돈은 외국인들이 벌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 50%가 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왜? 근로만 하고 있거든. 근로, 일. 80년대나 90년대랑 다를 거 없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만 해서 그 월급만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벌어 들여오는 외화들은 다 다시 외국인들한테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그렇죠. 야,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잠깐 코로나 때문에 저게 기회인가 보다 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그들의 유전자가 내가 원래 돈을 주식에 넣어서 일을 시켜갖고 내가 안정적으로 금융활동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유전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저기 사람들이 우르르 있으니까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사이비가 아니고 뭐지? 야바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호기심에 그냥 배팅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지. 이것도 누가 갖고 있겠어요? 나머지 기관들이 갖고 있겠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GDP는 올라가고 국가는 점점 잘 살게 되는데 개개인들은 아직도 거진 거예요. 왜? 노동력만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밑에 볼까요? LG와 마찬가지죠. 모르실 거니까. 삼성전자 우 무슨 차이예요? 대상. 맞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삼성전자 우량주라고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량주 아니에요. 우선주는 뭐예요? 주권을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일반 주식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거. 그거예요. 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많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편물이 오죠. 와서 주총한다고, 의결권 행사하라고. 나는 가봤다, 주총. 안 가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주가 필요해요? 우선주가 필요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배당을 0.1%로 더 받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선주를 더 많이 사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가격도 달라요. 원래 우선주가 일반주보다 조금 더 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외국인 비율도 말씀드렸고, 우리 그러면 신한 볼까요? 신한? 자, KB 17등, 신한 19등. 짠하지 않습니까? 올려야 됩니다. 신한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외국인 비율이 좀 높죠. 57%. 금융주가 좀 많아요. 외국인 비율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건 뭐야?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안 할게요. 자, 저는 인덱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덱스는 뭐다?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 미국의 상해종합, 심천, 홍콩,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유럽에는 뭐 많죠. 뭐 대만 각권, 일본 니케이 두드로, 이런 것처럼 각국의 지수만 가지고서 저희 고객들에게 국민연금 제외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멀티종 다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를 굿바이하면 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100% 수익 나요. 수익률이 100%가 아니라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자, 카지노 가볼까요? 카지노에서 지금 무조건 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카지노에서 무조건 따는 법 뭘까요? 이르면 2배? 그게 홍기순이잖아요. 13번째. 설마 또 홀이 나오겠어요? 전재산 홀이 끝. 맞죠? 그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방법.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땄을 때 스타일입니다. 그걸 못해요. 인간이라. 이건 실제로 제가 마카오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챔피언 했을 때 제가 그때 마카오에서 600만 원 잃었습니다. 600만 원. 그게 처음 카지노를 가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컨벤션 끝나고 그 1층에 가면은 어마무시해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관광도시 쪽이고 이제 아예 시내로 갔어요.
아이시내로 가면 약간 옛날 홍콩 영화에 나오는 담배 연기 자욱하고 진짜 로컬인들만 오는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7시인가 8시인가가 됐는데 카지노 문이 열리더니만 마카오 사람이 제가 놀고 있는 걷다가 뒤에서 10만 원짜리 그 칩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는 뭐 매너가 있다고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홀짝 게임인데 맞춘 거예요. 맞추면 어떻게 돼요? 칩이 하나가 더 생기죠. 결국 집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제가 얻었거든요. 제가 막 그때 홍콩 3일 마카오 4일이었는데 막 그랬었죠. 그 컨벤션이 아마. 그러니까 마카오에 4일 동안 있었는데 4일 동안 그때 오렌지라이 그때 ING 저 방을요 혼자 스위트룸 썼어요. 엄청 커요. 방이 그게 찾아보니까 하루에 뭐 100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해줬는지 아니면 무슨 룸 미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쓰는데 방이 거진 30평이었거든요. 근데 4일 동안에 방에서 있었던 시간은 한 10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 시간 다 카지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4일 동안 그 개고생을 했는데 나는 600만 원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잃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근데 같이 있던 동료가 안 말렸으면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했었을 것 같아요. 성격상. 홍승문 ES리프. 약간 저랑 같은 과는. 저랑 나중에 카지노 가요.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나중에 갈 때.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와서 그냥 바로 2배를 벌어 갔잖아요.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규모를 생각하면 100% 수익을 단 5천만 원에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그 카지노를 나가는 뒷모습이 저를 너무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무조건 이기는 방법. 그리고 나서 저는 카지노를 좋아합니다. 전 숫자 싸움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정선을 가요. 정선을 가서도 누구가 땁니다, 분명히. 근데 돈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잃기 전에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땄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 하면 600년 전 네덜란드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0년 전 미국 서적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절대 지지 않아요. 무조건 이겨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걸 가르쳐줘도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인덱스 굿바이 듀레이션의 30년 굿바이면 매매 회전율이 1이에요. 다시 글로벌 인덱스 우리 변에 미국 주식형 1 뱅가드 S&P 500을 선택을 했고요. 내가 30년 납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내가 지정해 놓은 자동이체일 25일 날 월급이 들어오면 오렌지 와이프가 제일 먼저 빼가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2일 뒤에 굿바이를 회사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리고 내가 해지만 하지 않으면 약속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사죠. 매매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파는 횟수예요. 이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매 회전율이 낮으면 무조건 돈을 따요. 그럼 매매 회전율이 제일 낮은 건 매매 회전율 1이라고. 매매 회전율 1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처럼 30년을 약속을 하고 자기동 이차로 빼서 굿바이에서 30년 뒤에 연금 개시하는 게 매매 회전율 1. 모든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왜? 펀드 매니저들은 이 고객들이 사고 파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피터 린치가 미국에 이제 피터 린치라고 있어요. 피터 린치가 수천 %의 수익을 펀드로 올렸는데 실제로 그 펀드를 사고 팔았던 사람 중에서는 그 수익을 얻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펀드 매니저는 엄청난 이상적인 수익률을 올렸지만 그 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거든.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사고팔고를 딱딱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매매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로의 수령을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매매 회전율 1. 그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저축, 연금, 멀티존 이거잖아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펀드 매니저들한테 매매 회전율 1을 확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걔네 신나서 할걸요? 그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께 수익이 제일 좋아요. 변액을 20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가 2000%를 냈다고 쳐요. 누가 잘한 거예요? 변액이 잘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피터 린치가 2000%를 내도 펀드 고객들이 사고 팔면서 2000%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률하고 실제 고객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매매 회전율이 1이니까 보이는 거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매매 회전율 1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적인 부분이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기준은 30년 굿바이 매매 회전율 1에서 오픈북이죠. 너 이거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 라고 가리키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요. 10만원 걸고 10만원 따서 이거 갖고 오면 내가 돈 버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못 한다. 그러니까 카지노는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욕심에 그러면 두 가지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듣고 흘리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냐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30년 듀레이션을 20년으로, 20년을 10년으로, 10년을 5년으로, 1년으로, 6개월로, 한 달로, 하루로. 하루에도 몇 분? 5분 안에 승부 보고 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다스캘핑. 그래서 모든 투자자의 끝에 로망은 그거라고요. 그 듀레이션이 가장 짧은 거.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기술이 없잖아요, 고객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단타를. 기술이 없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인덱스 선택했죠. 인덱스가 뭐였어요? 전체 시장을 사는 거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욕심을 내면 뭐 하겠어요? 시장을 나누는 거죠.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종. 아, 무슨 업종이 앞으로 언제 기간 동안에 괜찮겠다 이 예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업종에서 조금 더 줄이면 뭐예요? 섹터. 아, 이러한 섹터들이 앞으로 언제 동안 이렇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 섹터가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그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아, 내가 필요한 목적 자금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그냥 인덱스를 굿바이 해서, 아, 그걸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수렴하는 거라고요. 보여드린 걸 못하니까. 이거 안 했죠? 그죠?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우리 변액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면 우리 변액에도 있거든. 이걸 뭐라 그러면 MSCI 지수라고 해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지수예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자, 유럽에도 이런 지수가 있어요. FTSE 지수.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의 비중보다는 미국의 이제 금융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MSCI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MSCI 지수를 벤치마킹해요. BM 지수라고 하는데 벤치마킹하다. 따라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이과 교육 들어가면은 이사님 따라하려고 하죠. 맞죠? 그게 벤치마킹.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여기 생각을 해봐. 다 이걸 따라하는데 이선 이사님이 야, 옷 똑바로 입어 했는데 혼자서 나는 추리닝 입고 상담 가야지 하면 이상한 사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 이걸 따라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 왜라고 물어보지 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얘네가 제일 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중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있는데 얘네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신흥국 지수에서 뭐 MSCI 그 편입 지수가 뭐 10%가 된다, 15%가 된다 이러니 한국은 상당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얘가 더 많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거잖아. 그것처럼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의 비중도 줄어드니까 한국의 비중을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다 판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MSCI 지수인데 MSCI 지수는 이렇게 선진국 지수, 이게 선진국 지수예요. 이게 신흥국 지수. 어디 갔어? 이게 신흥국 지수. 그리고 이게 프론티어 마크. 얘가 이머징. 자, 우리나라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한국. 한국은 MSCI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거. 됐어요? 차이나. 중국 GDP가 전 세계 2등인데 MSCI에서는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갔다. 신흥국에 들어갔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인덱스가 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 홍콩 펀드 있어요, 없어요? H조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거 인덱스 하는 거. 1번 니케이 225 사요 안 사요 우리?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안 사는 거지. 있긴 있죠. 그죠? 응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뉴질랜드, 싱가포르 없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젊은이. 유럽은 여러분들 원래 다 개별적으로 지수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이제 유로가 되었잖아요. 유로 하나의 이제 집합체. 그래갖고 유로스탁스라는 게 전체 이제 지수를 배변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영국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왜 미국이 없니? 여기 있네. 미국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선진국들, 이게 이머징들, 이것이 이제 프론티어 이렇게 되는데, 오렌지 라이프 변액에는 MSCI 선진국과 신흥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 난 선진국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어. 그냥 선진국, MSCI 선진국 다 사는 거. 나는 신흥국들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게 봐. 그냥 신흥국. 여기서 또 결정장애 있죠. 결정장애 많잖아요 요즘에. 둘 다 모르겠어? 그럼 지구를 사. 가능해요? 맞잖아. 변형에서 5대5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지구를 사는 거야. 지구가 망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MSCI 지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회전율이 이겁니다. 자,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왼쪽이 매매 회전율이 높은 운용사라고 적혀있네요. KTB부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자사운용사예요. 매매 회전이 딱 봐도 543이면 되게 커 보이죠.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리 대표님이 매치 자산운용에 와서 매매 회전율을 확 줄여버리죠.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증권사의 문제는 뭐냐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떨어지는데 펀드의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펀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회전율이 줄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즉 매매 회전율을 줄여야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굿바이는 매매 회전율이 몇이다? 1. 그러니까 저는 이거 증권사들 앉혀놓고도 교육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런 포지션인 거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증권사는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 자주 사고 팔아야지 걔네가 돈이 나오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우리한테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죠?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전체 2,50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펀드까지만 하고 싶게요. 그래서 주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식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주식 계좌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 좀 생겨나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은행은 이자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래도 조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게 뭐냐면 이 펀드죠. 근데 펀드를 어디서 사요? 그렇지. 은행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행이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너 펀드를 좀 아니? 쌤 제가 뭘 알아요. 보험은 좀 아니? 아니요 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파냐 거기서? 어쩔 수 없죠. 팔려고 하니까 팔자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고객들은 어디 가서 펀드 들었다? 은행. 그래서 조금 이제 센스 있는
황수영 FC가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펀드를 들여야 되는데 한 은행 가서 다드는 건 호구 같고 은행 네 군데를 가야겠다 해갖고 네 군데로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놓고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4개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저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다 똑같을까요? 응? 왜 다 똑같을까? 프로모션이 똑같아요.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펀드 팔면 이런 프로모션 있습니다. 쟤네도 은행에다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은행 지점장한테. 그 은행 지점장이 뭐라 했어요? 아침 조회 때. 자 모이 봐. 오늘부터 이거 하루에 10개씩 팔아. 끝.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래놓고 은행 창고들은 뭐라 그래요? 고객님 이게 참 좋은 게 있는데요 하고서 미는 거야. 저는 2011년도 입사해요. 아주 일찍. 신입교육 중에 뭐 있었냐면 은행하고 증권사가 와서 상담 받아보기예요. 신입 그 커리큘럼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20일차 되면 혼자 이제 가야 돼요. 은행 가서 이런 거 상담 받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전공자잖아요. 그리고 대충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가서 은행원한테 펀드 설명해 보세요. 못해요. 은행 창고 가서 직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신한은행 삼성 지점에 그 창고 직원이 저 때문에 울었어요. 11시 상담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2시에 자기 사수를 조인업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자가 또 왔어요. 그래갖고 좀 아십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밝게 고객님 저희 직원이 아직 좀 경력이 좀 돼서 그러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네,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앉아갖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태진이 형이 얘기했죠. 태진이 형이 이걸 어떻게 했냐. 잠시만요 하더니만 그 여자도 울고 그 다음에 남자가 왔어요. 3번. 남자가 와서 딱 앉아서 그쪽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지점장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 아주 빌딩 올라왔죠. 그랬더니만 그 역선 지점에 그 지점장이 연락 왔더라고요. 한번 찾아오겠다고. 됐다고. 그랬더니만 스팸 보냈더라고요. 은행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팔라고 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객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펀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이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펀드 2호라고 써있는데 읽어보는 건 뭐냐면 앞에 적혀있는 게 회사, 그 다음에 코덱스가 이 회사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브랜드, 이름. 그래서 코덱스, 그 다음에 모닝스타 멀티에스 이름, 우리 이름도 좀 사실상 남 이름 갖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모으고 키우는 변액 정리 이게 뭐야. 그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찌됐건 증권 종류, 증권, 이거 성장 지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이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펀드는 어떤 거냐면, 자, 아까 봤던 시가총액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니즈, 우리는 삼성 들어가면 다 좋아하지. 그래서 펀드도 삼성자 들어가 있는 주식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바,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A, 삼성전기, 기타 삼성자 들어가 있는 건 모두 다 그냥 넣으면 이게 펀드가 되는 거예요. 펀드 만들기 쉽죠? 삼성전자, 삼성 SDI 해놓고선 이걸 사고 펀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것만 하는 거예요. 설정됐죠? 비중 19.24%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요즘 반도체 좋다며? 그럼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끼워 넣는 거. 비중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펀드의 운영 보고서를 보면 상위 10개만 보여요. 상위 10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FOSS라는 곳, 옛날 그 이름이 뭐니? 한국증권, 포스증권, 온라인 증권사 있어요. 거기서 펀드를 30개를 샀어요. 모니터링 하려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전화를 합니다.
니네 자산운용사에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 10개 종목밖에 안 적어놨던데 다 알려줘? 라고 했더니만 안 된대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직접 자산운용사에다가 문의를 해보겠대요. 문의를 해봐라. 연락이 없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왜 연락이 없느냐? 진행 중이래요. 전 느낌을 알았죠. 아, 이걸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저는 손해배상사였잖아요. 정보공개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여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왜 이게 다 궁금하시네요. 아니 내가 산 펀드가 무슨 주식 종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거냐? 그걸 모르고 있는 니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만 거기서 나온 답변이 뭐냐면 이걸 10개만 보여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서 한 얘기가 가관이에요.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50개의 종목을 담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리면 고객분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할까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도 변액 보고서 있죠. 운영 보고서. 거기 보면 항상 10개만 나와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그거는 자산운용사에 정보공개 요청하면은 다 보여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덕지에서에 들어가고 그거 정보공개되어 있는 거 보면 IPO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 나와요 거기. 물론 3개월 전 데이터예요. 3개월 전. 왜냐면 전 분기 걸 발표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자, 펀드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홍성문 ESR이 뭘까요? 여기서. 많은 게 보이죠? 뭘까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도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어차피 7월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방향 날려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그 김경민 아연님 변액 10년 동안 못 땄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액이 없어서 변액을 못 파는 FC와 변액이 있어서 변액을 파는 FC처럼 이 펀드를 할 수 있는 FC와 그렇지 않은 FC를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홍수민 예수님 뭐 제일 먼저 볼까요? 어디에 투자됐는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제일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규모예요, 규모. 이거 하나만 있어도 퇴직연금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많이 산 게 좋은 걸 거 아니에요. 내가 뭔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약 5,459억이죠. 자, 3억 원 펀딩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3억. 그럼 3억 원 지금 모여 있는 거 살래요? 5천만 원짜리 살래요? 5천억짜리. 태어나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잡아봐요. 김윤주 FC, 한재 FC랑 저랑 셋이서 고습을 칠 겁니다. 한재 FC 얼마 갖고 올래요? 10만원? 김재 FC는 얼마? 3만원? 난 1억 갖고 칠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무조건 내가 이기지. 이게 금융공제예요. 무조건 돈이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3억 갖고 1억으로 덤비면 저 3만원은 그냥 내 거지 뭘. 그죠? 그게 뭐 의미가 있어? 5천억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제가 2017년부터 추천했던 AB 그로스 미국 미국 AB 그로스 미국 증권자 이런 펀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셀렉했을 때가 한 2천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조 4천억 되어 있어요. 규모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니까 수익 3년 동안 68%인가 났어요. 즉 이거 작은 거는 걸르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거. 근데 규모가 작은 것이 무조건 다 걸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데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펀드 라인업이 꽤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펀드 고를 때는 그냥 아까 이름 보면 알잖아요. 이거 이름에도 지금 이거 선정그룹들 뭐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규모 큰 거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거. 자, 운용사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죠. 이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저는 홍성문 ESLM의 성격을 몰라요. 캐릭터를. 근데 본부장님은 아시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자산운용사들의 성격을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신영 그러면 신영이 대표를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 그 대표의 성격이 펀드에도 녹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지점 하면은 그 지점장님의 성향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요거 보잖아요. 보수. 이 운용 보수는 여러분들 고객이 이거 어떻게 보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문 막히면은 꽝입니다. 펀드가 어려운 게 이 수수료 부과 방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위험 등급, 여기 약간 그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그거 같죠? 에너지 효율 같이. 자, 높은 위험이네요. 그럼 이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럼 제 가장 높은 위험 뭐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인덱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표시됩니다. 아니 ESLM 제일 안전하다면요. 아이러니하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객들 무시하는 거예요. 너 모르잖아. 네가 모르면 모를수록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인덱스가 뭐야? 해놓고서 네이버랑 막 뒤져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인덱스란 단어 자체가. 인덱스 투자가 도대체 뭐예요? 주식 투자는 알고 펀드 투자는 알겠는데 인덱스 투자 뭡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 모르잖아. 니네 무식하니까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표시되는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펀드 공부할 때는 약간 요거 신뢰했었거든요. 평가 등급, 약간 신용 등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이거 내림차순해가지고 막 펀드 고르고 했었어요. 지금은 사실상 다른 것들을 볼 줄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보는 건데 참고하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모닝스타라든지 뭐 얘네들이 좀 이제는 펀드 쪽에서도 또 영업을 좀 당하나 봐요. 광고 좀 해줘 그러면 별 5개 주는 거고 나한테 커피 한 잔 안 주면 별 하나도 안 주는 거고 배민 그 별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자, 펀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액티브형 펀드, 패시브형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는 이 패시브형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기업을 개별적으로 담은 걸 액티브형 펀드라고 해요. 지수를 추정하는 거를 패시브형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액으로 갖고 있는 거는 액티브형 펀드도 있죠. 왜? 성장 혼합형, 뭐 주식 성장 혼합형 이런 것들 다 액티브형 펀드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지네의 의견으로서 사고 파는 것들. 삼성전자가 좋네? 사. 바이오가 안 좋네? 팔아. 이런 게 액티브형 펀드예요. 자, 저는 절대 펀드 매니저, 인간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의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100년 동안 그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평생을 바쳐서 액티브 펀드를 운영했는데 아무도 인덱스를 이긴 적이 없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못하니까 욕심내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답은 가르쳐줄게. 인덱스 굿바이 롱 포지션으로 매매 회전율 1. 그래서 어차피 연금 받아야 되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욕심 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아니,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못 이긴 거를 어떻게 개개인들이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둔하죠. 이 패시브 펀드 안에 완전한 인덱스. 그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이면 S&P 500을 그냥 다 산 거, 통째로. 그래서 그 끝점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 중국, 한국 뭐 다 하면은 MSCI 선진국지수, 신흥국지수 2개 사면 지구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안전한 게 뭐 있어요? 지구보다 인간은 다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구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서는 를 보면 자산운용 보고서는 3개월에 하나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면 1분기 게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작년 12월 걸 지금 볼 수 있는데 다음 달 되면 이제 2021년도 1분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기간이 나올 거고, 회사 이름 이거는 증권사예요, 자산운용사예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펀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거예요. 증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고 자산운용사에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판매하는 거예요. 그거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증권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권사가 아닙니다. 그럼 증권사의 역할은 뭐예요? 자, 펀드가 만들어진 거 판매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HTS, MTS 만들어서 그거 가입시켜갖고 매매 수수료 먹는 거. 세 번째 뭐 하는 거? 세 번째는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조사 보고서 만들어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한테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증권사의 역할은 그거 세 개예요. 펀드는 다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운용하는 겁니다. 삼성 자산운용이에요. 중국 본토 레버리지 증권자 펀드. 이 밑에 요거는 이제 펀드라는 이름이고, 중국 본토의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뭐예요? 정방향. 인버스는 역방향. 레버리지는 뭐예요?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다양해.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정방향, 1배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원유 가격 막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곱하기 2, 곱하기 3, 막 인버스 막 이렇게 들어갔었죠.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인덱스예요. 자, 이게 인덱스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액티브 펀드랑은 좀 다른 거죠. 왜? 우린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좀 아는 건데, 자, 아까 제가 MSCI 지수 말고 유럽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FTSE 지수. 그러니 iShare라는 자산운용사에서 FTSE A50이라는 지수를 인덱스로 갖고 있는 거를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이걸 샀다. 몇 프로를? 23%를. 또 iShare FTS A50 똑같네. CSOP랑 iShare 요거 두 개 차이죠. 그럼 이건 회사 차이인 거잖아. 뒤에 사는 거는 똑같이 A50 FTS를 사는 거잖아. 그걸 22% 샀네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야? 더 봅시다. 자, 중국인데 CSI 300 인덱스를 홍콩 달러로 샀네요. 몇 퍼센트? 14%를. 한국 시장에 있는 중국부터 A50을 샀네요. 13%를. 뭐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갖고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펀드 매니저가. 왜? 펀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처럼 인덱스, 뱅가드 S&P 500 ETF 이걸 하나를 사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4개로 쪼개갖고 지금 펀드랍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인덱스의 퀄리티는 펀드보다 견액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펀드는 액티브형 펀드는 변액에 있는 액티브형 펀드보다 좋을 수 있는데 인덱스만큼은 변액이 무조건 이겨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ETF를 직접 사는 거, 그리고 변액으로 사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매매 회전율을 1을 만들려면 직접 투자는 아니죠. 우리가 과세에서 해방되고 비과세가 되려면 직접 투자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위한 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니까. 그래서 펀드 주식의 60% 이상 하는 거 요거 우리 다 있죠. 성장 주식형, 가치 주식형, 배당 주식형, 섹터는 우리 없고 인덱스 펀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인덱스 펀드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액티브형 펀드. 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거 할게요. 변액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만 보면 돼요. 자, 이게 어느 나라 차트예요? 오케이, 중국.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할 줄 알아? 못해요. 아무도 못한다. 그죠? 자, 주식이건 펀드건 올라갈 때는 다 문제 없죠. 맞아요?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추가매수, 물타기죠. 좋은 말이 추가매수지. 물 타는 거지. 불안하니까. 또 판다. 그럼 매매 이전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손실 보는 거예요. 뺀다. 또 존버. 존나게 버틴다. 그럼 이거 세 개라고요. 자, 우선 빼면 여러분들 투자에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이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파란색 마이너스가 내 마음을 움직이긴 하지만 내가 매도만 하지 않으면 손실은 확정되지 않는다. 근데 팔았잖아. 그럼 손실이 확정됐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두 번째, 뭐 해볼까? 버틴다? 너무 지옥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 존버는 난 신의 영역 같아. 오히려 글쎄요, 공인인증서 번호를 잃어버리고서 뭐 수익이 난 사람도 있겠는데 그럴 거면 그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사지도 않고. 그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물타기,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토리라인 보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중국을 이때 들어갔었거든요. 중국이 올라가네. 어느 정도 먼저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이 있고 나머지 사람은 아직도 관심 없었어요. 대한민국 얘기예요. 그때 당시 미래에서 미차소리라는 거 하고 막 이랬을 때 조정이 옵니다. 한번. 그리고 나서 원래 조정이 온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이때 가는데 이때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상승 곡선인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뉴스에서 터트려요. 야,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 돈 어마무시하게 벌었대.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정보는 쓰레기다. 됐어요? 내 귀에 들린 정보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좋은 정보는 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근데 주춤 투자를 머뭇머뭇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재창의 부신님 뒤에 보지 마시고 거기 무슨 코인 시장이에요. 1억 있어요. 사기로 마음 먹었어. 얼마 살 거예요? 1억 있어요. 얼마 살래요? 2천만 원? 얼마? 2천. 2천만 원? 2천만 원 한대요. 해봅시다. 원래 2천만 원 안 사요. 다 1억 사요. 자, 2천만 원 해봅시다. 2천 샀어. 그지? 산 다음에 장대양봉 하나 나왔네. 역시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빠졌네. 우리는 지금 물타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샀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버틸만 하네. 자, 여기서 2천만 원을 샀는데 10%가 빠졌네요. 그럼 10%가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하면 얼마를 물타야 돼요? 2천만 원을 물타야지. 그러면 내 수익률 얼마 돼요? 마이너스 5%.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 약간 위장약 먹은 것처럼. 10% 또 빠지네. 내 지금 투입 원금은 4천.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이제 나 얼마 넣어야 돼요? 8천 넣어야죠. 아니죠. 8천이야. 4천 넣어야지. 4천. 그러면 내 수익률 몇 프로? 마이너스 7.5%. 투입 원금 얼마? 8천. 내 잔고 얼마? 2천. 또 장대봉 나오네. 2천 물 타봤자 이제 수익률이 티도 안 나요. 그럼 내 돈 다 얼마 들어가 있어요? 1억. 여기 다 1억 들어가 있네.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냐면 의식적인 물타기와 굿바이는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굿바이는 시장의 위치, 가격 상관없이 내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사서 무조건 수익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내 뇌동맥으로 샀다가 차트 보고선 수익률 보고선 아 이걸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의식적인 매매들은 그거는 굿바이가 다른 겁니다. 그건 굿바이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패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건 펀드건 간에 올라가는 장에는 다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나 이 떨어지는 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채권을 이용한 채권이에요. 채권을 이용한 변액의 펀드 변경이라는 거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왜?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주식 팔아야죠. 채권을 살려면. 펀드를 갖고 있어. 주식형 펀드를 갖고 있었는데 채권형 펀드를 바꾸려면 또 팔아야죠.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매매 전율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그것도 내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액에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그때 못 맞춰요. 제가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점을 어떻게 맞출까? 결론,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떨어질 때 채권으로 바꾸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주식형으로 바꾸면 어때요?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이걸 최세현 단장님이 자꾸 맞추고 있는 거야, 내 느낌에. 와, 단장님 없으면 나는 그럼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야탐역에서 술을 먹으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단장님, 그만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단장님 그만두시면 이걸 누가 해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냐? 네가 연구해봐.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 펀드 변경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냥 굿바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단,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펀드 변경은 안 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죠. 지금까지 펀드 변경 얘기하다가. 펀드 변경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인덱스 굿바이를 하는 거면. 왜 아까 오픈북이었잖아요. 무조건 이긴다고. 근데 왜 해요? 다시 뭐라고? 불안해서 아니에요. 왜 해요 근데? 안 해야 되는데 왜 해? 그렇지. 고객을 만날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펀드 변경을 안 하면 고객을 만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왜냐면 봐봐, 내가 퇴직연금을 3년 동안 60%를 수익을 냈는데 내가 한 번도 이 사람한테 그 수익에 대한 어필을 한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롱통으로 채권을 오래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변액에 투입 계정이 있고 적립 계정이 있죠. 맞아요? 내가 3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투입 비율로 해가지고 미국 50%, 중국 5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적립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얘 30만 원 넣었어. 그러면 적립 여기에 30만 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5대5, 30. 자, 펀드 변경은 뭐 하는 거예요? 펀드 변경은 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 이거 간단한 건데 회사에서 정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그래요. 투입 비율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잘 봐. 저번에 저희 팀원들도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걸 몰라갖고. 자, 중국을 사기로 했어. 근데 펀드 변경을 해. 자, 올라갔어. 그리고 떨어지니까 펀드 변경을 했죠. 그죠? 근데 왜 투입 비율을 바꿔? 점점 싸지고 있는데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간단한 건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리가 돼요. 투입 비율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 왜? 투입 비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한테 더 좋은 기회인 거야 지금. 단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적립금이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 변경을 하는 거는 투입 비율과 적립금 변경 이 두 가지인데,
펀드 변경을 할 땐 투입 비율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적립금만 바꾸는 거라고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하거나 둘 다 바꾸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무조건 떨어질 땐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른 건 다 상관없고요. 요것만 변액이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에는 이런 펀드 라인업들이 있고 수익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변액 펀드 라인업이에요. 어저께 무엇을 살 것이냐를 어디다가 수렴시켰냐면 멀티종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멀티종이 삼성생명의 상품이다. 그러면 안 되죠. 됐어요? 그럼 그게 입구로가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5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